천마의 재림회. 제한권 제23화. 지하 결사의 반격. 1. 마왕의 도성 숨소리조차 검열받는 시대. 천마의 즉위식이 끝난 황도는 이제 낙원이 아닌 거대한 묘지가 되었다. 금빛 찬란하던 황궁의 기와 위로는 짙은 마기가 안개처럼 늘어붙어 태양빛을 거부했고, 거리마다 배치된 흑마 기갑대의 거친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비화각의 감시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겼기 때문이다. 시장터의 흥정 소리는 사라졌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금기어가 되었다. 오직 성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천마 군단의 군가 소리만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보라, 내가 만든 이 완벽한 고요를. 누구도 나의 율법에 토를 달지 못하며 누구도 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질서가 아니더냐. 정파놈들이 말하던 자유란 결국 분열과 혼란의 씨앗이었을 뿐이다. 나는 그 씨앗을 모두 불태우고 그 위에 공포라는 이름의 철저한 안정을 심었다. 하지만 이 정적 속에서 묘하게 감도는 이 비릿한 냄새는 무엇일까? 썩은 물밑에서 기어나오는 벌레들의 움직임 같은 이 불쾌한 예감 말이다. 나는 황궁의 가장 높은 누각, 예전에는 황제가 천하를 굽어보던 그곳에서 밤의 도성을 내려다보았다. 나의 눈동자 속 보랏빛 마기가 번뜩이며 어둠 속을 꿰뚫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으나 나의 감각은 미세한 공기의 파동을 놓치지 않았다. 폐허가 된 객잔 그림자들의 집결. 도성의 외곽 한때 정파무사들의 만남의 장소였으나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낙양객잔의 지하 창고. 그곳의 퀴퀴한 먼지 속에서 몇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모여들었다. 빛이라곤 구석에서 타오르는 작은 촛불 하나뿐이었지만 그 희미한 빛에 비친 이들의 눈빛은 거리의 죽은 자들과는 달랐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분노와 마왕의 심장에 칼을 꽂겠다는 광기 어린 의지가 서려 있었다. 남궁민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모두 모였소? 숭산과 무당이 무너진 이후 강호의 혈맥이 끊긴 줄 알았으나 여기 살아남은 불씨들이 있었구려. 그는 한때 명문 남궁세가의 기재로 불리던 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왼팔은 잘려나갔고 가문의 상징인 창천검 대신 투박한 철검을 쥐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화산파의 어린 여제자와 개방의 잔당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3. 잠룡의 부활 절망 속에서 피어난 맹세. 그들은 스스로를 잠룡회라 불렀다. 마왕의 눈을 피해 지하로 숨어든 용들이라는 뜻이었다. 천마의 감시망은 완벽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거대함이 독이 되고 있어. 비화각이 모든 상권을 틀어주었으나 거지가 된 우리 개방 동도들은 그들의 눈이 닿지 않는 하수도와 뒷골목을 지배하고 있어. 황궁의 대신들 중에서도 마왕의 공포 정치에 진저리를 치는 자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단 말이여. 화산파의 생존자 소영이 부러진 매화검의 자루를 꽉 쥐며 말했다. 사부님과 사형들의 복수를 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기회를 만들겠어요. 그 괴물은 우리의 무공을 비웃었지만 우리의 끈기까지 비웃지는 못할 거예요. 가소롭구나. 잠룡이라니. 흙탕물 속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들이 감히 용의 이름을 도용하는가. 남궁민, 네가 믿고 있는 그 뒷골목의 정보들조차 소설아의 손바닥 위에서 흘러나온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이냐. 너희가 촛불 하나에 의지해 나누는 그 처절한 맹세들이 나의 밤을 즐겁게 해주는 한편의 비극적인 연극이 될 것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누각에서 손을 뻗어 차가운 밤 공기를 움켜쥐었다. 소설아. 지하의 쥐들이 드디어 구멍을 파고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더 큰 희망을 주어라. 더 큰 꿈을 꾸게 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한번 추락하는 절망을 맛보게 하라. 잠룡. 내가 그들의 척추를 부러뜨려 영원히 땅바닥을 기게 만들어주마. 나의 명령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자 황도의 지하를 흐르는 물소리가 불길하게 커졌다.
저항의 서막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그것은 승리를 향한 행진이 아니라 멸망을 향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4. 위험한 도박 천마성 병기창 습격 계획. 낙양객잔 지하의 습한 공기 속에서 남궁민의 목소리는 갈수록 고조되었다. 그는 탁자 위에 조잡하게 그려진 지도 하나를 펼쳤다. 그것은 천마 군단의 핵심 군수 물자가 모이는 천마성 제3병기창의 내부 도면이었다. 비화각의 감시가 황궁에 쏠린 지금이 기회요. 이곳에는 맹호철의 기갑대가 사용할 신형마도 무기들이 비축되어 있어. 이것들을 탈취하거나 파괴할 수만 있다면 마왕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흩어진 정파 유민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남궁 대협, 비화각의 눈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이 도면을 어찌 구했단 말이오? 혹시 덫이 아닐는지요? 남궁민은 품 안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황궁 내무부의 인장이 찍힌 물건이었다. 황궁의 내관 중 한 명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것이요. 그 역시 마왕에게 가족을 잃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더군. 적의 내부에서 터진 균열이야말로 우리가 파고들 유일한 틈이요. 어리석은 남궁민. 내 손에 쥐어진 그 옥패가 누구의 지시로 건네졌는지 진정 모른단 말이냐. 소설하는 내가 가장 믿고 싶어하는 정보를 가장 믿음직한 손을 통해 전달했을 뿐이다. 내가 그 도면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을 때 나는 그 도면의 구석구석에 매복할 전사들의 배치도를 이미 완성했다. 너희의 그 가상한 용기는 결국 내가 준비한 거대한 재단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재물의 발걸음일 뿐이다. 5. 소설화의 이중공작 그림자 위의 그림자. 같은 시각, 황궁의 어두운 회랑 끝에서 소설화는 무릎을 꿇은 채 나에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남궁민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선명하게 투영되어 있었다. 마왕님, 쥐들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남궁민은 내일 밤 자시에 제3병기창을 습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보를 건넨 내관은 이미 제 수하에 있으며 결사대 내부에도 제가 직접 마종을 심어둔 배신자가 그들의 숨소리 하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의 보고를 감상했다. 좋다. 그들에게 적당한 저항을 허용하라. 병기창 외곽의 경비 몇 명을 죽이게 내버려 두고 그들이 무기를 손에 넣기 직전에 그 환희에 찬 순간까지 기다려라. 희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것이 나의 손바닥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만큼 완벽한 처형은 없으니까. 소설화는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이 작전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얼마나 많은 피가 병기창 바닥을 적실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실가닥 같은 마기가 피어올라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6. 배신의 씨앗 잠룡회 내부의 균열. 잠룡회의 모임이 끝나갈 무렵 남궁민의 가장 신뢰받는 부하이자 화산파의 제자였던 청무는 남몰래 숙소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의 목 뒤에는 아주 희미한 보랏빛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나의 기운이 깃든 복종의 낙인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짧은 서신을 건넸다. 서신에는 결사대의 정확한 이동 경로와 참여 인원의 명단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는 잠시 괴로운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눈동자가 칠흑 같은 마기로 덮이며 무표정하게 변했다. 청무, 너의 고뇌는 무의미하다. 너는 이미 나의 마기에 영혼을 저당 잡혔고 너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의 동료들을 나에게 바치는 것뿐이다. 정파의 의리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남궁민이 내일 밤 검을 휘두를 때 내가 그의 등 뒤에서 어떤 칼을 꽂을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구나. 도성의 밤은 더욱 깊어졌고 잠룡회의 무사들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칼을 갈았다. 하지만 그 칼끝이 향하는 곳은 마왕의 심장이 아니라 소설화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이었다. 이제 피의 축제가 벌어질 병기창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7. 자시의 습격 달빛조차 숨죽인 도살장. 도성의 자시.
삼엄한 통금령 아래 죽음 같은 고요가 깔린 황도, 외곽의 제3병기창으로 그림자들이 스며들었다. 남국민을 필두로 한 잠룡회의 결사대 50명. 그들은 숨소리조차 마기로 억누르며 성벽을 넘었다. 이상하리만치 경비가 허술했다. 남국민은 그것을 자신의 책략이 완벽했기 때문이라 믿으며 검자루를 꽉 쥐었다. 낮게 읊조리며 운이 따르는군. 경비들이 교대하는 틈을 탔다. 저 안의 화약고와 신형마도 노궁들을 파괴하고 탈취한다. 오늘 밤 우리는 마왕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 놓을 것이다. 결사대원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렸다. 그들은 병기창의 심장부인 거대한 강철 문 앞에 도달했다. 도면대로라면 이 문 너머에 마왕의 군세를 무너뜨릴 힘이 잠들어 있어야 했다. 남국민이 내공을 실어 문 고리를 잡아당겼다. 열어라, 남국민.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승리의 문을.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며 마지막 환희를 만끽하라. 내가 문을 여는 그 순간 네가 믿었던 하늘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내가 동료라 믿었던 자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목도하게 될 것이다. 공포는 예고 없이 찾아올 때 가장 달콤한 법이니까. 8. 함정의 발동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찰나. 끼익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곳에 가득 차 있어야 할 무기 상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텅 빈 창고 중앙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뿜어내는 옥좌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내가 아닌 마왕의 대리인 맹호철이 거대한 철퇴를 발치에 둔 채 앉아 있었다. 늦었군, 쥐새끼들. 마왕님께서 너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장례식을 준비하셨다. 남국민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창고의 사방벽에서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매복해 있던 흑마 기갑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참혹한 배신이 남국민의 등 뒤에서 일어났다. 커흑! 날카로운 검날이 남국민의 어깨를 관통했다. 검을 쥔 손은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아끼던 화산파의 후기지수 청무였다. 청무. 내가 어찌하여. 청무 초점 없는 눈으로 죄송합니다, 대협. 마왕님은 거역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 가족은 이미 마왕님의 자비 아래 있습니다. 청무의 저 서늘한 검날을 보라. 정파의 의리라는 것이 혈육의 목숨과 자신의 생존 앞에서 얼마나 하찮게 부서지는지를. 남국민, 너는 영웅이 되고 싶었겠지. 하지만 영웅은 살아있는 자들이 만드는 허상일 뿐이다. 오늘 너는 영웅이 아니라 나의 위대함을 증명할 한낱 본보기로 남을 것이다. 9. 잠룡의 괴멸숭고한 저항에 비참한 종말. 학살은 순식간이었다. 맹호철의 철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결사대원들의 육신은 형체도 없이 으스러졌다. 화산파의 소영은 필사적으로 매화검법을 펼치며 저항했으나 나의 기운을 주입받은 흑마 기갑대의 검은 검기 앞에 그녀의 매화는 단 한 송이도 피지 못한 채 시들어갔다. 남국민은 상처 입은 몸으로 맹호철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남궁세가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최후의 일격이었다. 하지만 맹호철은 가볍게 손을 뻗어 그의 검을 손가락으로 잡아 멈춰 세웠다. 너의 무공은 이미 낡았다. 마왕님의 시대에 정파의 검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 화드득. 맹호철의 손에 힘이 들어가자 남국민의 검이 조각나 흩어졌다. 맹호철은 무자비하게 남국민의 남은 오른팔마저 짓밟아 으스러뜨렸다. 나는 황궁 누각에서 소설화가 거울을 통해 보여주는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다. 남국민, 죽이지 마라. 그의 무공을 패하고 황도의 광장에 매달아 두어라.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남은 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라. 마왕에게 저항하는 자들이 맞이할 잠룡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병기창의 밤은 결사대원들의 붉은 피로 물들었다. 잠룡회는 단 한 번의 날갯짓도 해보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서 소멸했다. 이 땅에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중원 천하에 나에게 대적할 조직적인 힘은 사라졌다.
나는 어둠이 짙게 깔린 도성을 내려다보며 나의 처나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 다음은 누구냐?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찾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그들의 눈을 멀게 해주마. 마왕의 통치는 이제 완전해졌고 강호의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깊어만 갔다.